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HLB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전에 그 영상에서 잠깐 소개를 드렸지만은 아스코에서 23.8개월의 OS로 발표가 리버세라닙이 됐죠. 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었지만은 확인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새로 시작하는 한 주간에 상당한 긍정 요인으로 작용이 될 거라는 거. 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항상 궁금해하시는 CRL 건하고 EIR 건하고 요 부분 그리고 재승인 신청 요게 언제 어떻게 날 것인가 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EIR 건과 관련해서도 말씀을 또 드릴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 오늘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할 테니까 말씀 잘 듣고 좋은 매매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대박 낼 수 있는 대박 종목 한 종목 말씀을 좀 드리니까 참고하셔서 좋은 매매 꼭 하시기 바랍니다. 대박 매매 한번 해보세요. 네. 자, 그럼 HLB 말씀을 제가 지금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급하게 악재나 호재가 그리고 갑자기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네, 우리가 예상을 못했거나 예상을 했다 하더라도 긴급하게 나올 수가 있죠. 네, 이럴 때는 제가 긴급 정보를 빨리 드려야 되고 긴급 매매 사인도 드려야 될 거예요. 네. HLB라고 문자를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제가 업데이트해서 지속적으로 누구보다도 빨리 메시지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 꼭 HLB라고 문자 주세요.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HLB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 뭐 잘 아시다시피 가남 신약 HLB 리보캄릴리주마 역대 최대 생존기간 23.8개월로 연장됐다. 이 재료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경쟁자인 임핀지 임주도 같은 경우는 16.4개월이에요. 옵디보 같은 경우도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번에 이 생존기간 23.8개월은 대단한 쾌거죠. 네. 지금 현재 CRL 건 때문에 승인이 지금 보류된 상태지만은 이 건에 대한 모멘텀은 역시 앞으로 긍정적으로 크게 작용이 될 겁니다. 거기에 대한 기사가 쭉 나왔던 부분의 이 기사를 제가 잠깐 보여드렸고요. 자, 그걸 먼저 말씀 좀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HLB가 FDA에 재승인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신약 허가 승인을 받으려고 했던 때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어떤 날짜가 지정되지 않게 갑자기 승인 허가가 떨어진다는 점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갑자기 승인 허가가 떨어집니다. 뭐 일주일 이내도 승인 허가가 갑자기 떨어질 수가 있고 뭐 한 달 내에도 갑자기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날짜를 이렇게 딱 정해가지고 그날까지 뭐 발표를 한다. 뭐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급등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네, 요걸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여러분, CRL과 관련해서 지금 항서제약의 CRL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지금은, 잘 아시다시피 CRL을 받고, 현재 FDA에, 뭘 보완해야 되는지, 추가 ERL을 다시 한번 받을 예정인 항서제약이잖아요. 근데 요게 5월 31일 날 수령을 하게 되니까 요게 상당히 분수령이 될 거고 이때 이제 EIR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종 실사 보고서를 이때 비로소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HLB는 그 날짜가 다 지나가고 무사 통과가 됐지만 항서제약의 EIR은 5월 31일 날 받는 거고 그리고 뭘 수정해야 되느냐고 FDA에 요구한 추가 보완 CRL을 5월 31일 날 받아서 그걸 우리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그 확인을 할 때 보면은 여러분 되게 윤곽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클래스 1하고 클래스 2 두 가지 범주가 있는데 클래스 1으로 재신청이 될 경우는 한 60일이면 승인이 또 떨어져요. 근데 클래스 2는 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최장 기간이 걸려도 6개월이고 요 클래스 1으로 재신청하게 되면 이제 60일이에요. 그러면 상당히 빨라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범주에 항서제약이 속하는지 그걸 좀 우리가 그때 체킹을 해야 되겠고, 그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EIR이잖아요. 그죠? 네, EIR.
그러니까 여러분 EIR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건데 심사하고 뭐 폼 483이 나오고 그 다음에 EIR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요게 이제 5월 31일 날 나올 것인데 여기서 NAI나 VAI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죠? 네. 근데 이제 OAR을 받으면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보완이 이제 필요한 거고요. 근데 여태까지의 얘기들 종합해 보면은 NAI나 VAI를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요 EIR의 결과는 5월 31일 날 나오니까 네, 그걸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요. 네, EIR하고 CRL 그러니까 추가 CRL이죠. 네, 요 부분을 확인하면 윤곽이 그때는 확실히 나타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 5월 31일 날 EIR에서 요렇게만 나온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주가 자체는 어떻겠어요? 상당히 긍정적으로 또 전개가 당연히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걸 좀 확인을 하고 여기서 구체적으로 무엇들이 나왔는지 CRL하고 EIR을 확인해야 된다는 부분. 네, 이 부분을 좀 우리가 꼭 생각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FDA에 이제 미팅을 요청을 할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미팅 날짜라든가 네, 이런 건들이 또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돌파구가 될 거란 말이에요. 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앞으로 확인해야 되는 절차가 있다는 거, 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어쨌거나 실제 CRL을 받았어도 90% 정도는 보완서류 제출 다 통과가 됐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국내에서 뭐 한미약품이라든가 셀트리온 같은 경우라든가 뭐 대웅제약 같은 경우 말씀드렸고 머크의 경우도 키투루다 같은 경우도 결국 CRL 받은 후 4개월 만에 허가가 됐다. 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될 거예요. 네. 그 예는 많이 제가 예를 들어서 드렸기 때문에 네, 잘 알고 계시리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여하튼 뭐 CMC 건이나 비모 건과 관련해서는 말씀을 잘 드렸지만은 요것도 이제 5월 한 31일 정도 가면 추가로 보완되는 CRL 내용에서 확인이 분명히 될 거예요. 네. 요 부분이 일단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처음에 신약 승인할 때랑 지금 CRL 받은 경우하고는 틀리다. 그러니까 재승인 요청을 하게 되면은 이게 뭐 일주일 있다가 승인 허가가 갑자기 떨어질 수도 있고 한 달 내에 떨어질 수도 있고 갑자기 떨어질 수 있는 긍정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 부분이 처음에 신약 승인할 때하고 틀린 점입니다. 그거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코스피 이전이 좀 연기가 되는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공매도 자체가 금년 연말까지도 할지 안 할지 모른다. 네, 이 부분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가 여러 번 기사라든가 이런 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시 공매도가 재개가 됨에 따른 그 불이익 이런 것들을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어요. 그거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지금 승인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승인이 이제 보류된 상태로 결국 이제 항서제약건을 확인해서 이제 그럴 경우는 결국 이제 외자를 유치해서 자금을 유치하려는 그런 그 시도가 좀 연기가 되기 때문에 주주를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물론 뭐 그럴 확률이 있다고도 봅니다만 지금은 그런 타임이 아니죠. 항서제약건의 EIR이나 추가 CRL을 확인을 하고 나중에 이제 그런 절차가 다 마무리된 이후에 어느 정도 윤곽이 승인이 떨어질 것이다 라는 예상이 나왔을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증자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대두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고 또 증자를 만에 하나 한다고 할 때 주가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올려서 증자를 하지 내려서 증자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내려서 주가가 내린 다음에 증자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증자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우려하실 바가 못 된다. 이 부분을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지금 현재 상황이라면은 과거의 충격에서 이제 벗어나는 시기예요. 네. 벗어나는 시기입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생각하시면서 좀 여유를 가져보실 필요가 있고 여하튼 뭐 5월 31일 이전에 긴급으로 떨어질 재료들이
꽤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네, 꽤 있을 수 있고, 따라서 그 긴급한 재료에 우리가 긴급하게 반응을 하고 매매를 해야 될 경우도 분명히 나온단 말이에요. 네, 이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정보를 빨리 받기 위해서 HLB라고 문자를 주셔야 되는 겁니다. HLB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보필을 해줄 거예요. 끝까지 업데이트를 해서 새로운 이런 건이 나타날 때마다 업데이트한 결과를 여러분들한테 메시지를 보낼 겁니다. 꼭 HLB라고 문자를 주셔야 그 문자를 주신 분에 한해서 제가 그 정보 보내드린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자, 제가 그리고 대박주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죠? 대박주도 많이 해서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HLB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자, 대박주는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에 대박주는 새롭게 이제 드리는데요. 6월달을 겨냥을 한 거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월달을 겨냥을 한다면은 몇 월에 매수하시는 게 최적기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5월달이죠. 네, 5월달. 네, 5월달입니다. 5월달의 공략 최적기 종목을 제가 한번 선택을 해봤는데요. 여러 가지 그 섹터들이 많습니다만은 최근 시장 흐름 봐가지고서는 제약바이오 섹터가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시세를 낼 개연성이 좀 있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6월에 잭팟급 큰 재료가 나오는 그런 이슈의 대장주입니다, 여러분. 네, 대장주. 네, 주변주가 아니죠. 항상 여러분들 대박주 잡을 때는 대장주 잡아야지, 뭐 가격이 싸다고 그리고 저가권이라고 그래서 대장주 아닌 거 잡아가지고는 재미가 없어요. 네, 그건 만고의 진리입니다. 이 주식시장에서 해당 이슈의 대장주를 제가 잡아봤고요. 네, 가격대는 15,000원에서 4만원 선 정도, 네, 그 정도 범위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외인 기관이 매집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주체가 아니고 외인 기관이 매집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그 멀리 가고 큰 시세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목표는 더블 가격이나 3더블 정도, 네, 이 정도로 목표 가격대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적으로 제가 주봉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제 보시다시피 바닥권에서 한 3바닥을 딱 찍고 막 이 고점을 뚫기 직전이죠. 뚫은 다음에 사도 되지만 그때는 이미 늦어버려요. 그죠? 네, 이런 가격선에서의 포인트는 상당히 좋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주봉 차트 잠깐 보여드렸고, 이 종목은 한 4가지 정도의 치료제 계통의 모멘텀이 아주 큰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 먼저 이제 요건과 관련한 치료제 건과 관련해서 보면 전 세계적으로 한 630만 명. 이 병에 걸린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국내에서는 10만 명 정도. 아직까지는 국내가 작기 때문에 이것이 커질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큽니다. 예, 커질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커요. 요것과 관련해서, 이 병과 관련해서 임상 2상을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네, 임상 2상이죠. 네, 그래서 요거는요, 사실 그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있죠. 네, 요것에 이어서 두 번째로 흔한 퇴행성 신경질환입니다. 50세 미만에서는 거의 발병하지는 않아요. 네. 그 유병률은 연령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노령 인구 비율이 지금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2017년 이 치료제 시장이요, 42억 달러에서 2022년도에는 57억 달러로 무려 15억 정도 달러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이렇게 증가할 정도입니다. 이 건과 관련한 치료제를 갖고 있는 것이 지금 임상 이상에 돌입해 있는 것이 바로 이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요 건과 관련한 치료제입니다. 사실 이 질환은 전 세계적으로 한 4억 2,500만 명이 걸려 있는 상태. 그리고 국내로 따지면 250만 명이에요. 대충 이제 짐작은 가시겠지만 환자 수는 점점 엄청나게 늘어나는 추세로 가고 환자 수 자체가 상당히 많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치료제 시장에서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강점이 있을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독점권을 주사침 관련해서 갖고 있어요. 네, 독점이라고 하면은 상당한 메리트가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독점권, 독과점도 아니고 독점권이에요. 여러분, 네, 이 부분이 모멘텀이 상당히 강하다. 네,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허가 있는데 이게 2028년까지 특허로 보호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럴 정도로 이 시장권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모멘텀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지금 현재 그 말씀을 드린 요거 있죠. 네, 이 질환에서요. 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듯이 라이센스 아웃을 지금 현재 논의 중인 상태인데 잭팟급 이 재료가 상반기에 터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6월 달에 그 재료와 함께 6월 달에 또 큰 이벤트가 또 하나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강력한 모멘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큰 거는 이거죠. 네, 이 건의 치료제와 관련해서 라이센스 아웃 건이 크다고 봐야 되겠고, 두 번째로 또 중요한 것은 이벤트가 큰 게 하나 있어요. 글로벌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재료도 아마 5월 달이나 6월 달, 늦어도 6월 달에는 이제 나오는 재료인데 5월 달에 벌써 그것이 모멘텀으로 작용하기 시작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실사 중으로 있기 때문에 품목 허가가 임박한 상태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요 종목은 여러분들이 한번 이번에 전략적으로 좀 비중을 실어서 확실하게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거 물론 제가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중간 AS 바로 나갈 거고요. 여기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이 번호로 대박이라고 문자를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매수 타점을 정확히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매수 타점만 드리고 끝이 아니라 매도 타점까지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중간에 보유하고 있는 중간에는 당연히 이제 AS가 업데이트해서 계속 나갈 겁니다. 네, 여러분 아시겠죠? 네, 이 종목 더블이나 3더블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대박주 꼭 매매하셔서 대박 내시는 매매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대박이라고 꼭 문자 주셔서 이 좋은 기회 여러분 한번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